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귀 기울여 듣지 않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선생님과 같이 문법을 공부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공부할 문법은 을, 리을 뻔하다입니다. 을, 리을 뻔하다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사용합니다. 表示如果出了差错就要出现某种状况但没出现时使用 앞에 거의, 잘못하면, 까딱하면, 하마터면 등의 부사와 함께 잘 쓰입니다. 여기에서 까딱하면, 하마터면은 모두 조금이라도 일이 잘못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是指差一点就稍不注意就的意思. 받침이 있는 동사 뒤에는 을, 뻔하다. 받침이 없는 동사 뒤에는 리을, 뻔하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늦었으면 기차를 놓칠 뻔했어요. 조금만 늦게 기차역에 도착했다면 기차를 놓쳤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놓치지 않았어요 라는 의미죠. 다음 예문을 볼까요? 요즘 늦잠을 자서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어요. 늦잠을 자서 조금만 늦었으면 지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지각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계속해서 예문을 볼까요? 급하게 나가다가 들어오는 사람과 부딪힐 뻔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부딪혔을까요? 안 부딪혔을까요? 네, 거의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부딪히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这里的 부딪히다 是撞到的意思. 다음은 영수 씨는 후다닥 몸을 일으키다가 줄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여기에서 후다닥은 급하게 몸을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급하게 일어서다가 넘어질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의미입니다. 这里的 줄에 걸리다 是被绳子卡住、被绳子绊倒的意思。 마지막 예문을 볼까요? 지난 여름 휴가 때 바다에 놀러 가서 깊은 물속까지 잘난 척하고 헤엄치고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这里的 잘난 척하다 是自以为是的意思。 헤엄치다 是游泳的意思，跟 수영하다 一样的意思。 그리고 물에 빠지다 是掉进水里的意思。 이 사람은 하마터면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지만 천만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한국어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 리을 뻔하다.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렇게 됐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 문법을 사용합니다. 就是差一点发生不好的情况但是没有发生的时候用 그리고 뻔하다는 항상 과거형으로 쓴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不要忘记뻔하다常常用过去形 을, 리을 뻔하다는 비슷한 형태를 가진 을게 뻔하다와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은데요. 을게 뻔하다는 보지 않아도 어떤 결과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을게 뻔하다 表示即使不看也明显的能知道模式的结果。 예를 들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에 떨어질 게 뻔해요.
공부를 이렇게 안 하니까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시험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형태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문법이죠. 자, 이제 그럼 을, 리을 뻔하다를 활용한 연습을 해볼까요? 책 72쪽을 보면 재미있는 만화가 있네요. 이 만화를 보고 대화를 완성해보는 연습입니다. 첫 번째 만화를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함께 얘기해 볼까요? 도둑이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서 도둑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다행히 고양이가 더 이상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 않아서 집 주인이 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휴,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서 들킬 뻔했네 라고 안도하고 있네요. 这里的 들키다 指的是被发现的意思. 조금만 잘못했으면 들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도둑 입장에서는 다행히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만화를 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차 앞을 지나가네요. 그래서 운전자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웠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조금만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더라면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这里的 브레이크를 밟다 是踩刹车的意思. 그럼 을, 리을 뻔하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조금만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으면 사고가 날 뻔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만화를 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대학 입학시험 같은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가는 여학생이 있는데 시험 시간에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경찰이 그 학생을 시험 장소까지 빨리 데려다줘서 다행히 시험 시간에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토바이를 태워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시험에 늦을 뻔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네 번째 만화를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요? 출근하는 남편이 좀 급해 보이죠? 늦었나 봐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서류를 챙겼냐고 물어봅니다. 그 서류는 회사에 가져가야 할 중요한 자료인 것 같은데 급하게 나가느라고 남편이 깜빡했는데 다행히 아내가 잊지 않고 이야기해 준 것 같네요. 这里的 챙기다 是准备好、准备齐全的意思。 그럼 만화 마지막 부분 남편의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말 안 했으면 하마터면 서류를 잊어버리고 출근할 뻔했어.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 만화를 봅시다. 어떤 상황인가요? 등산을 하던 남자가 미끄러져서 산에서 굴러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네요. 정말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다행히 다른 사람이 잡아주어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고마워요. 잡아주지 않았으면 하마터면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 这里的 구르다 是滚动的意思。那么 굴러떨어지다 就是滚下来的意思。 여기까지 을, 리을 뻔하다를 활용한 연습을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문법을 배워볼까요? 두 번째 문법은 는다기에, 니은다기에, 다기에입니다. 는다기에, 니은다기에, 다기에는 다고 하기에를 줄여서 쓴 말인데요. 是다고 하기에的缩略语. 간접 인용 문법인 다고 하다와 어떤 일이 발생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말인 기에가 결합된 문법입니다. 是间接引语다고 하다和表示原因理由的기에结合而成的语法.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뒤에 오는 나의 행동에 대한 이유로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引用其他人的话，并且这个引用句成为后面行动发生的理由. 여러분, 간접 인용 문법을 잘 기억하고 있죠? 간접 인용처럼 形容词和 ot, get 后接다기에, 有收音的动词后接 는다기에, 没有收音的动词后接 니은다기에. 인용하는 앞문장이 의문문이면 냐기에, 명령형이면 라기에, 청유형이면 자기에를 씁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그 의미와 용법을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먼저, 내가 바쁘다기에 도와주러 왔어.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상대방이 바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도움을 주러 왔다는 의미입니다. 풀어서 쓰면 바쁘다고 하기에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왔다기에 그 친구를 보러 갔다 왔어요. 이 문장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보러 갔었다는 의미입니다. 친구가 돌아왔다고 하기에로 쓸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볼까요? 백화점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기에 백화점에 갔다 왔어요. 나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백화점에 갔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부장님이 내일까지 이 일을 끝내라기에 밤을 꼬박 새웠어요. 부장님이 내일까지 이 일을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도 못 자고 아침까지 그 일을 했다는 거네요. 여기에서는 간접 인용 명령형이 붙었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내일까지 이 일을 끝내라고 하기에를 사용해서 이 일을 끝내라고 하기에 밤을 꼬박 새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5번 예문도 보겠습니다. 친구가 영화를 보러 가자기에 영화관에 갔다 왔어요. 친구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네요. 그래서 나는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여기에서 간접 인용은 청유형, 자고 하기에를 사용했네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기에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는다기에, 니은다기에, 다기에는 실제 말하기에서는 는다길래, 니은다길래, 다길래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동생이 배가 고프다기에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也可以换成 동생이 배가 고프다길래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뉴스에서 비가 온다기에 우산을 가져왔는데 비가 안 오네요. 也可以换成
뉴스에서 비가 온다길래 우산을 가져왔는데 비가 안 오네요. 자, 그럼 이제 책 73쪽을 보세요. 는다기에, 니은다기에, 다기에를 활용해서 대화를 완성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다음은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떤 변명을 할까요? 这里的변명就是借口的意思. 먼저 표 안에 각각의 상황을 보고 그것에 어울리는 변명이 되는 이유를 써볼까요? 왼쪽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네요. 오른쪽에는 그 이유를 써볼 수 있겠죠? 이유를 쓸 때에는 는다기에, 니은다기에, 다기에를 사용해서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예문을 볼까요? 가. 오늘 학교에 왜 늦었어요? 나. 뉴스에서 오늘은 차가 별로 안 막힌다기에 다른 때보다 좀 늦게 나왔죠 뭐. 이 사람은 자기가 집에서 늦게 출발한 이유가 길이 안 막힌다고 뉴스에서 들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네요. 구어적으로는 차가 안 막힌다길래 늦게 왔어요 라고도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2번도 볼까요? 가. 왜 숙제를 안 해가지고 왔어요? 나. 친구들이 오늘 선생님이 안 오신다기에 숙제를 안 했어요. 네, 친구들이 선생님이 안 오신다고 말했고, 그래서 나는 숙제를 안 했다는 말이네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3번도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 약속 시간에 왜 늦게 왔어요? 나. 같이 온 친구가 천천히 가도 된다기에 늦게 왔어요. 약속에 늦게 온 이유가 함께 온 다른 친구가 천천히 가도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도 늦게 왔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친구가 천천히 가도 된다길래 늦게 왔어요 라는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럼 4번은 어떻게 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 내일 시험이 있는데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왔어요? 나. 친구들이 영화가 정말 재미있어서 꼭 봐야 한다기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내가 영화를 보러 간 이유가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꼭 봐야 한다고 해서지요. 마지막 5번의 경우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요? 가. 왜 돈이 없는데도 백화점에 가서 카드로 물건을 많이 샀어요? 나. 오늘까지만 세일을 하고 내일부터 가격이 오른다기에 그랬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그래도 쇼핑을 한 이유가 내일부터 가격이 오른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네요. 이 문장도 내일부터 가격이 오른다길래 그랬어요 라고 바꾸어 쓸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는다기에, 니은다기에, 다기에를 활용한 대화 연습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연습에서도 보면 는다기에, 니은다기에, 다기에는 내가 이미 한 어떤 행동에 대한 이유를 말할 때 쓰는데 그래서 간접 인용과 결합하여 자주 사용할 수 있고 또 는다길래, 니은다길래, 다길래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